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마리아노 리베라는 정규 시즌에서 652개, 포스트 시즌에서 42개, 694세이브를 올렸는데요. 두고두고 아쉬운 건 2012년 동료들의 연습 배팅 때 외야에서 공을 잡아주다 생긴 무릎 부상으로 그의 세이브를 5개밖에 기록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리베라는 2011년에도 44세이브, 2013년에도 44세이브를 기록했으니까 2012년 역시 44세이브를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정규 시즌 통산 691세이브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엔터 샌드맨이 울려 퍼지고 리베라가 불펜에서 나와 마운드로 걸어 올라갈 때 양키스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경기 끝나면 뭐 할까? 라고 말입니다. 2007년 조 보로스키가 5.07의 평균 자책점으로 45세이브를 올린 클리브랜드는 2009년 캐리 우드를 영입합니다. 2년 2,050만 달러의 계약 내용은 당시 연봉 총액 15위인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유는 우드가 2008년 컵스의 마무리 투수로 34세이브 6불론 평균 자책점 3.16이라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드는 2006년 어깨 회전근 부상 후 91.2마일까지 떨어졌던 평균 구속이 2007년 92.9마일, 2008년 94.8마일에 이어 2009년에는 95.5마일을 찍습니다. 그러나 강속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우드는 2009년 20세이브 6불론 4.25에 그쳤고 이듬해에는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다 시즌 중반 양키스로 트레이드됩니다. 제가 앞에 왜 리베라 이야기를 했냐면 우드가 마무리를 위해 마운드로 올라갈 때 클리브랜드 외야수들은 모여서 경기가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 라는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무리 자리는 팀 동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아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양키스에서 팔의 각도를 조정한 우드는 26이닝 2실점, 평균 자책점 0.69를 기록한 후 2011년 1년 15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시카고 컵스로 돌아옵니다. 우드로서는 컵스로 돌아오기 위해 다른 팀들의 단연 계약 제안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2011년 활약이 나쁘지 않았던 우드는 다시 1년 300만 달러에 재계약합니다. 그러나 2012년 첫 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8.64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라며 예고도 없이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 마지막 경기 리글리필드 마운드에 올라 대한 BC헤더를 삼진으로 잡은 후 기립박수를 받고 교체되는 것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빅리그 생활을 마감합니다. 우드가 기록한 9이닝당 10.31개의 삼진은 역대 1000이닝 이상을 던지고 은퇴한 투수 중 10.61개의 랜디 존슨에 이은 2위 기록인데요.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10.0개로 3위입니다. 하지만 우드가 기록한 통산 86승 75패, 평균 자책점 3.67, 승리 기여도 27.6은 우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캐리 우드가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는 선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놀란 라이언과 로저 클레멘스의 뒤를 잇는 텍사스산 파워피처인 캐리 우드는 1995년 드래프트에서 4순위로 컵스에 뽑힙니다. 당시 컵스의 스카우팅 디렉터 알 골디스는 나는 드와이트 구든을 본 순간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우드에게 받은 충격은 구든을 능가했다. 만약 둘이 같은 드래프트에 나왔더라도 우리는 우드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998년 4월 13일에 데뷔한 우드는 5월 7일 경기에서 한 경기 20개의 삼진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0K 경기는 로저 클레멘스가 1986년 시애틀전과 1996년 디트로이트전에서 기록한 것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전부였는데요. 우드에 이어 2001년 랜디 존슨과 2016년 맥스 슈어저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한 경기 최고 기록은 1962년 톰 체이니의 탈삼진 21개였는데요. 하지만 체이니는 16이닝을 던지고 잡아낸 기록이었습니다. 20K 달성 당시의 나이를 보면 클레멘스가 23세와 34세, 슈어저가 31세, 존슨이 37세였던 반면 우드는 불과 만 20세였습니다. 더 대단한 건 클레멘스의 제물이 됐던 1986년 시애틀과 1996년 디트로이트가 각각 아메리칸 리그 득점 12와 11위, 랜디 존슨의 제물이 된 2001년 신시내티가 내셔널리그 득점 12위, 슈어저에게 20K를 헌납한 2016년 디트로이트가 11위였던 반면 우드에게 당한 1998년 휴스턴은 크랙 비지오, 데릭 벨, 제프 베겔의 킬러비와 모이세스 알루가 버티고 있던 내셔널리그 득점 1위 팀이었다는 겁니다. 우드는 그 경기에서 볼넷 없이 안타나와 못 맞는 공 하나를 허용하는데요. 두 번의 출루 허용은 20탈삼진 투수 중 가장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우드가 기록한 게임 스코어 105는 지금도 투수가 9이닝 경기에서 만들어낸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참고로 2위 기록은 2015년 뉴욕 매치전에서 17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실책으로 한 명을 출루시킴으로써 퍼펙트 게임 대신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맥스 슈어저가 기록한 104점입니다. 1998년 우드는 타율 3할 1푼 5리, 25홈런, 97타점에 뛰어난 성적을 올린 토드 헬튼을 한 표 차로 제치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메이저리그 신기록이었던 9이닝당 12.58개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드와이트 구든의 별명이 닥터 K였다면 캐리 우드에게는 키드 K라는 별명이 붙는데요. 하지만 드와이트 구든이 그랬던 것처럼 우드가 메이저리그를 지배하는 일 또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드의 심각한 문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혹사였습니다. 컵스가 우드를 지명한 다다음 날 우드의 학교는 더블헤더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 등판이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학교가 고집을 부리면 구단이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드의 학교는 더블헤더 2경기를 모두 이겨야 주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었는데요. 우드는 1차전에서 146개의 공을 던지며 2피안타 완봉승을 따냅니다. 그리고 30분 후 열린 2차전에 또 선발로 나섭니다. 마치 고시엔 투수 같은 이런 식의 등판은 우드의 고교 시절 내내 계속됐습니다. 우드의 혹사는 프로에 와서도 계속됐는데요. 데뷔 시즌이자 ECK 시즌인 1998년 여름, 우드는 팔꿈치 통증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당시 컵스의 감독이었던 짐 리글맨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등판시킵니다. 우드는 8월 27일 8이닝 16탈삼진 경기에서 133개의 공을 던졌고 결국 탈이 납니다. 우드는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면서 1999년 시즌을 날리게 됩니다. 돌아온 우드를 컵스는 조심스럽게 다루는데요. 2003년 컵스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절 매직으로 불렸던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절대적인 지지 속에 시카고 컵스의 감독이 된 거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3년 베이커 감독의 컵스는 1954년 이후 첫 월드시리즈 진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저주의 파울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6차전 7회까지 3대0으로 앞서 있었던 컵스는 8회 초 좌익수 알루가 잡을 수 있었던 공을 스티브 바트만이 건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프라이어는 모에 홀린 듯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고 컵스는 역전패를 당함으로써 3승 3패가 되고 맙니다. 다음날 최종 7차전에 선발로 나선 우드는 1회 미겔 카브레라에게 3런 홈런을 맞는데요. 우드는 2회 본인이 동점 투런 홈런을 날렸지만 결국 패전 투수가 됐고 컵스는 탈락합니다. 당시 시카고에 살았으며 바트먼의 고교 후배인 제이슨 킴니스는 당시 경찰이 바트먼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봤었다고 하는데요.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를 놀리기라도 하느냐 바트먼에게 플로리다로 이주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을 합니다. 2003년의 더 큰 문제는 월드시리즈 진출 실패보다 이때 후유증으로 캐리우드와 프라이어가 모두 쓰러짐으로써 팀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건데요. 그해 프라이어의 경기당 평균 투구수는 113.4개로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1위, 우드는 110.7개로 메이저리그 2위였습니다. 100번 양보에 프라이어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상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우드는 조심시켜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2002년 213이닝을 던진 우드의 평균 투구수가 102.7개로 규정 이닝 투수 27위였던 반면 2003년 우드는 평균 투구수 2위와 함께 포스트 시즌 포함 239이닝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2003년을 마지막으로 우드는 다시 부상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프라이어 또한 베이커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풀타임 첫 시즌이었던 그해 프라이어는 마지막 9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25구를 던지면서 평균적으로 4일밖에 쉬지 못하는 엄청난 강행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트먼 사건 이후 프라이어가 급격하게 무너진 건 그때까지의 피로가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드의 1998년 부상은 메이저리그 팀들이 어린 투수의 투구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보호받지 못한 우드는 메이저리그에서 14년을 뛰는 동안 정확히 14번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우드는 2003년 막 부상에서 회복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공을 던지게 한 베이커 감독을 원망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더스티는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리고 재밌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만약 우드가 스트라스버그 같은 보호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본인을 산화함으로써 유망주 투수들의 관리를 이끌어낸 투수 키드 K, 캐리우드 이야기였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